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2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세밀한 패스와 유기적인 전술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포든과 사비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이들의 패스워크는 공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대4로 대패를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디아스와 로드리 같은 핵심 선수들이 결장하면서 수비와 중원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고 워커의 기동력 저하와 수비 전환 속도 부족이 겹쳐 상대의 역습에 쉽게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부상 복귀 이후 아직 경기 감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해 전진 패스의 정확도와 경기 장악력이 평소보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전방의 홀란드 역시 패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체 경기 동안 24회 터치에 그치며 고립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수 밸런스의 불안정성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페에노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도가 믿는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파이샨과 무사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헤이벤 레인과의 경기에서는 완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주력 공격 자원인 히메네스와 스탱스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어 공격 작업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황인범과 제루키는 수비 가담보다는 공격 전개에 더 중점을 두는 성향을 보이기에 이들의 적극적인 수비 지원 부족은 페에노르트 수비 라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한츠코와 빌렌의 안정적인 호흡이 돋보이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고도의 전술적 조직력을 갖춘 팀을 상대하기에는 경험과 수비 라인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든과 사비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페에노르트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홀란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페에노르트의 수비진을 공략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다만 디아스와 로드리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떨어져 페에노르트가 속공을 통해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페에노르트는 무사를 중심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약점을 노리겠지만 주력 1선과 2선 자원의 부진과 전술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상대의 높은 압박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경기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 밸런스와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로 인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페에노르트 역시 단조로운 역습과 공격 자원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 효과적인 득점 루트를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결국 맨체스터 시티가 짜임새 있는 전술 운용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보다는 맨체스터 시티의 점유율 위주의 운영 속에서 제한된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언더 경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세밀한 패스와 강력한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팀입니다. 코만과 무시알라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창의적인 공격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 기술과 빠른 드리블 돌파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발휘하며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키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비스는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합니다. 최전방의 케인은 연계 플레이와 뛰어난 골 결정력을 앞세워 팀의 공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배후 공간 커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파리 생제르맹처럼 전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팀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공격 전환과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한역동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양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스피드는 바이에른 수비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툴루즈전에서 보여줬듯이 공격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주포 하무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아센시오, 이강인, 두에 등을 활용해 제로톱 전술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의 네베스는 넓은 활동량과 끈질긴 수비 가담으로 팀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마르키뇨스와 파초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에른처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키미히와 데이비스의 활약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케인은 최전방에서 자신의 골 결정력을 통해 팀의 우위를 점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 압박과 빠른 속공을 통해 바이에른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무스의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서 무게감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의 제로톱 전술이 아직 완벽히 정착하지 못한 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대부분의 주도권을 잡으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역시 역습을 통해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케인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의 견고한 전방 압박과 세밀한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되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가 다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골차 승부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와 언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특히 하피냐, 다니 올모, 라민 야말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개개인의 뛰어난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셀타 비고와의 지난 경기에서는 예기치 못한 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팀 전반의 경기력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의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은 바르셀로나 공격의 중심축으로 이들의 정확한 전진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은 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용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드리블과 예리한 롱패스로 하피냐와 야말 같은 측면 자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며 페드리는 중앙에서 세밀한 패스로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을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꾸준히 제공합니다.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월드클래스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료들의 지원 속에서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 쿠바르시와 이냐고 마르티네즈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팀의 후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권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어 브레스트 같은 팀이 이를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브레스트의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스트가 가진 전술적 한계와 수비의 불안정성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브레스트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역습과 측면 플레이를 중시하는 팀입니다. 델 카스티오와 시마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은 상당히 위협적이며 이들은 개인 기술과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합니다. 그러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아조르크는 중원의 리스와 멜루 같은 지원 자원의 부재로 고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브레스트의 공격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바르셀로나처럼 공수 전환이 빠르고 조직적인 팀을 상대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브레스트는 샤르도네와 르카디널의 중앙 수비 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으나 두 선수 간의 호흡과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움직임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도 수비 실책으로 인해 실점하며 경기 흐름을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비적 약점은 바르셀로나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스트는 제공권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탄탄한 경기 운영과 공격진의 날카로움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특히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는 브레스트의 취약한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셀로나는 강력한 공격력과 유기적인 팀워크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스트는 간헐적인 역습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대량 득점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 다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스포르팅은 주로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트린칸과 카타모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를 주요 전략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속도와 기술을 활용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데 능하지만 최근 곤살베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돌파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마란테와의 경기에서 스포르팅은 다득점으로 승리하며 화력을 입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팀인 아스날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에서는 요케레스가 뛰어난 개인 기량과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아스날 수비진의 안정감과 조직력을 감안했을 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르팅의 백스리 구성인 디오망대, 이나시오, 마테우스는 개별적인 기량은 훌륭하지만 팀 간의 호흡과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아 강팀을 상대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수비의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스날을 상대할 때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데 능합니다. 최근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아스날은 경기를 주도하며 웨데고르, 사카, 마르티넬리의 조합을 앞세워 유연하고 정교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웨데고르의 복귀는 아스날 공격의 세밀함을 더욱 강화시키며 그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르티넬리와 하베르츠는 스포르팅의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스포르팅의 수비진에게 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가브리엘과 살리바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하며 부상으로 이탈한 팀버의 공백도 다른 자원들이 훌륭히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탄탄한 수비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라이스가 수비와 공격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공수 전환 능력은 스포르팅의 속공을 차단하고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일 것입니다. 경기는 아스날이 점유율을 장악하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르팅은 역습과 개별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 득점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부상과 수비 조직력의 약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측면 공격에서의 부족함은 아스날의 강력한 압박을 뚫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날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르팅이 간헐적인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아스날의 조직적인 수비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스날이 다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한두 골 이상의 점수 차로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스날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